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미스테리한 이유로 실종된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 나타난 소녀 카리 린 닉슨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카리 린 닉슨은 1971년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인 오사블 퍽스에서 화목하고 가정적인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16세의 학생이었던 그녀는 항상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모범생이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카리는 공부뿐만 아니라 스포츠에도 재능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녀는 고등학교 때 학교 소프트볼 팀의 투수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1987년 6월 22일 밤 9시 30분 카리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외출하였고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슈퍼에서 식료품을 산 카리는 9시 55분쯤 그곳을 떠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녁 10시 5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이웃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이웃과 인사를 나눈 장소는 불과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5분 후인 저녁 10시 10분 카리가 이웃과 인사를 나눈 장소에 10대 학생 무리가 지나갑니다. 카리는 이미 그 자리를 뜬 상태였고 학생들은 그녀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5분 만에 그것도 집까지 200m를 놔두고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1987년 6월 23일 카리의 부모님은 카리가 그녀의 침대에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날 심부름을 나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카리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과 카리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리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다고 믿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 가출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리는 당시 매우 화목한 가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기 때문에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카리의 소지품과 돈이 그대로 그녀의 방에 있었기 때문에 카리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다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카리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긋지긋한 촌동네를 떠나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혹은 플로리다로 가고 싶다고 종종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녀가 정말 도망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난 1987년 11월 경찰은 미시간주 플린트시로부터 온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편지의 내용은 카리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유타빌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리의 가족들은 황급히 편지에 언급된 지역으로 출발하여 실종자 포스터를 붙이며 애타게 딸을 찾습니다. 이때 경찰과 카리의 가족들은 자신이 카리를 본 것 같다고 말하는 목격자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목격자의 이름은 유타빌의 주민 셜리 칸나펠이었습니다. 목격자 셜리는 카리의 실종 포스터를 보고 경찰에 연락하였다고 말하며 1987년 여름에 카리를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녀는 당시 카리의 가족들이 붙인 실종 포스터의 인상착의를 보고 자신이 본 소녀가 실종된 카리라고 확신합니다. 놀랍게도 이때 유타빌의 다른 주민들도 자신들도 카리를 닮은 소녀를 보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신고를 한 목격자 셜리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였으나 불행히도 그녀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의 요청으로 목격자 셜리는 최면수를 받게 됩니다. 최면에 빠진 셜리는 카리를 처음 본 날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셜리가 처음 카리를 본 날, 카리는 빨간 머리의 소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리는 자신이 뉴욕 출신이고 잠시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녀는 긴 갈색 머리에 2개의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수줍음이 많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셜리는 직감적으로 카리로 보이는 소녀가 가출 소녀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최면이 종료된 이후 경찰은 셜리가 카리를 처음 본 날 카리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빨간 머리의 소녀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빨간 머리의 소녀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결국 수사는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후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카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그들을 불러 조사를 하였으나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증언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카리 린 닉슨 실종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1년 3월, 카리의 가족들은 우연히 TV에서 방영하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카리의 가족들이 본 뮤직비디오는 1989년 6월 5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뉴키즈 온 더 블록의 콘서트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나온 가수 뉴키즈 온 더 블록은 당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미소년 밴드였습니다. 놀랍게도 카리의 가족들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콘서트장의 청중 속에서 카리와 꼭 닮은 소녀를 발견합니다. 가족들은 카리가 뉴키즈 온 더 블록의 팬이었기 때문에 TV 속 소녀가 카리일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카리의 가족들은 이 영상을 경찰에 제보하였고 경찰들도 역시 영상에 나온 방청객이 카리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후 영상을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영상 속의 소녀는 카리가 사라지기 전과 거의 같은 인상착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카리의 사건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뉴키즈 온 더 블록의 멤버 조던 나이트와 조나단 나이트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카리로 보이는 영상 속의 소녀에게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합니다. 얼마 뒤 뮤직비디오에 나온 소녀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으나 불행하게도 그녀는 워싱턴 DC에 사는 카리와 닮은 10대 소녀였습니다. 카리가 사라진 지 거의 7년이 지난 1994년 1월 28일, 놀랍게도 카리의 시신이 그녀의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카리가 발견된 장소를 제보한 사람은 로버트 앤서니 존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로버트는 1987년부터 1993년 사이에 뉴욕과 메인주에서 저지른 4건의 은행 강도 사건으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로버트가 은행을 털 때 도주 차량을 운전하여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아내가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대가로 카리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검사에게 제공하기로 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카리가 실종되었을 당시 로버트는 23살이었고 카리가 사라진 1987년 6월 22일 밤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앤서니 존스는 은행 강도와 카리 실종 사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로버트는 현재 뉴욕의 교도소인 와이오밍 교정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그는 1994년 검사와의 약속을 근거로 2011년 첫 가석방 청문회를 신청하였으나 결국 기각되었고 이후 모든 항소도 기각됩니다. 2021년 1월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로버트는 아직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